지난 시간 분량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소스 클래스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였고,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똑같은 기능을 만드는데 어떤 함수,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의 이제 멤버 펑션을 만들어서 이제 일처리를 하는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이 두 가지 차이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방식, 이런 식으로 a.add b 혹은 a.subtract b 혹은 a.multiply b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어떤 함수 구현 방법은 일반 멤버 펑션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멤버 펑션인 경우의 특징은 뭡니까? 맨 앞에 이렇게 하죠, 그죠? 맨 앞에 어떤 객체 레퍼런스 점, 객체 레퍼런스 점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합니다, 그죠?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멤버 펑션을 가보면은 add가 호출됐을 때 보면은 이 add가 호출됐을 때 보면은 이 add 함수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합니까? this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그 this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a.add 이렇게 호출했을 때는 this 이 함수로 들어왔을 때 this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a 레퍼런스 a 객체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여기 this 점 이 자리에도 this 점이 빠져 있는 거고 두 개의 덧셈을 하는데 하나는 this에 있는 데이터 멤버들 또 하나는 여기 포멀 파라미터로 들어온 객체의 데이터 멤버를 이용해서 이제 일처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게 이제 일반 멤버 펑션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입니다. 자, 반면에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a.add가 아니라 add a, b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subtract a, b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C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multiply a, b 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스타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스타일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했을 때의 일처리 방식은 우리가 뭐랑 비슷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죠. C 랭귀지의 전역 함수를 쓰는 그런 스타일이랑 좀 비슷하죠, 그죠? 요 밑에 있는 스타일로 이제 일처리를 할 때, 요 함수를 어디다 만들어줘야 되냐면 클래스 이런 전역 함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컴플렉스 넘버 클래스에다가 이 add 함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컴플렉스 클래스에다가 이 add 함수를 만들어줄 때 그걸 만들어주다가 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함수는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만들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틱 멤버 펑션을 호출해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은 요 클래스 이름을 갖다가 요 앞에다 꼭 붙여줘야지 돼요.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그냥 add라고 하면은 신텍스 에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컴플렉스 넘버에 있는 add 함수를 호출해라. 컴플렉스 넘버에 있는 multiply 함수를 호출해라.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해서 내가 이런 스타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 함수를 static member 펑션으로 만들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 함수 호출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꼭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클래스 이름 이렇게 앞에다 붙이는 건 뭐 여러 번 해봤죠, 그죠? 그래서 mass점 아까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컴플렉스 넘버 이렇게 프로그램 짤 때 보면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스퀘어 루트 함수로 호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mass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mass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이런 함수로 호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함수 add, subtract, multiply를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함수의 시그니처 봅시다. 이 add 함수 만들려면 아규먼트 몇 개 있어야 돼요. 아까 일반 멤버 펑션의 add 함수 아규먼트는 이게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아규먼트가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컴플렉스 넘버 두 개가 들어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리턴 타입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add 함수의 결과로서 컴플렉스 넘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리턴 타입이 컴플렉스 넘버여야 되겠죠,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컴플렉스 넘버로 가서, 자, 리턴 타입은 컴플렉스 넘버여야 되고, 자, 함수 이름 add여야 되고, 아규먼트 몇 개 있다고요? 아규먼트 두 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복사해서 합시다. 자, 아규먼트 이름 뭐라고 붙일까요? x라고 하나 붙입시다. 또 하나는 y라고 붙입시다. 아규먼트 두 개가 왔으니까. 자, 여기서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산 쉽습니다. 얘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return new complex number 이렇게 하면서 자, 뭘 해야 됩니까? 아까는 this.mx 플러스 아규먼트 cmx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게 포멀 파라메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x.mx 플러스 y.mx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x라고 하는 복수수랑 y라고 하는 복수수의 실수부의 덧셈.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x.my 더하기 y.my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아까랑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일반 멤버 펑션으로 짰을 때랑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짰을 때 비슷하죠, 그죠? 차이가 여기서는 this라고 하는 객체가 이제 앞에 물고 들어오는 객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this 객체에 있는 데이터 멤버를 이용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포멀 파라미터들만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다가 반드시 잊지 말고 스테이틱이다라고 써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스테이틱이다라고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기능의 함수를 구현하는데 이거는 일반 멤버 펑션을 만든 경우, 이거는 여기서까지는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만든 경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주를 복사를 해가지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subtract인 경우에 한번 만들어 보죠. 자, subtract 함수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가 들어오는데 대신에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써주고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써주면은 요거는 뺄셈에 해당하는 함수를 static member 펑션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된다 하는 겁니다. multiply 여러분들 multiply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요 정도는 내가 굳이 안 만들어줘도 여러분이 뭐 흉내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static complex number 요거 멀티플라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내가 안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뭐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시키면 지금은 멀티플라이에 얘는 안 만들었죠, 그죠? 내가 지금 안 만들었으니까 얘가 이제 컴파일러가 날 겁니다, 그죠? 자, 컴파일하고 그러면 컴플렉스의 멀티플라이가 없습니다 라고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묶어 버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일반 멤버 펑션으로 프로그램을 짜겠습니까? 아니면은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프로그램 짜겠습니까? 결과도 똑같고 얘네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도 아무 문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존재도 문제가 안 되지만은 굳이 우리가 함수 두 개를 함수를 갖다 똑같은 기능을 함수를 일반 멤버 펑션으로도 만들어 놓고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할 필요는 없죠. 그죠? 한 가지만 쓰면 되죠. 그죠? 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게 좋겠느냐? 일반 멤버 펑션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스테이팅 멤버 펑션 하는 게 좋겠느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마음을 먹으세요. 자, 1번에 투표할 사람, 2번에 투표할 사람, 딱 마음 먹었습니까? 자, 정답이 뭐냐? 정답은 일반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버릇을 들이기에 어떻게 하느냐? C랭귀지 스타일로 프로그래밍 하는 버릇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돼요. C랭귀지 스타일로 하는 버릇을 버리고 객체 지향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일반 멤버 펑션으로 짜는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move x, y, g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xx.move a, x, y, g. 자, 어떤 함수를 구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반 멤버 펑션으로 작성하는 경우고, 요거 xxx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클래스 이름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짜는 경우는 이제 스테이팅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경우다 하는 거예요. 스테이팅 멤버 펑션을 구현할 때는 얘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포멀 파라미터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은 얘랑 이 위에 있는 줄이랑 밑에 있는 줄이랑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객체 지향 언어가 굳이 이렇게 디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 하게 된 이유는 이런 형태의 함수 호출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을 펑션 콜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펑션 콜이라고 얘기하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요즘 이런 식으로 쓰는 문법에 대해서 이런 펑션 콜을 그냥 펑션 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메시지 샌딩이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메시지를 보낸다. 자, 이 펑션 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 컴파일러나 혹은 벌추얼 머신한테 그냥 move 함수를 시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move 함수를 찾아서 시행해 주십시오 부탁하는데, 대신에 이런 아규먼트를 넘겨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이거는 상당히 자연 언어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마치 A라고 하는 객체를 능동적인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A야, X, Y, Z를 알려줄 테니 무부해라. 이런 식의 의미를 갖도록 이 함수 호출을 이해한다는 거죠. A야, 어떻게 해라? A야, 얘네들 줄 테니까 무부해라. 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누가 메시지를 보내느냐? 프로그래머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느냐? 이 객체한테 프로그래머. 마치 객체가 능동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A야, X, Y, Z를 알려줄 테니까 무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객체를 상대로 우리가 무슨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프로그래밍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아주 개념적으로 큰 발전을 이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해하려면, 자, 이거 뭡니까? A야, 요거 읽는 A야, B를 줄 테니까 더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A가 알아서 더해서 뭘 돌려준다는 거죠. A야, B를 줄 테니까 더해라. 이거는 읽는 법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컴파일러한테 혹은 벌추얼 머신 운영체제한테 A랑 B를 줄 테니까 알아서 좀 덧셈을 해주세요. 누구한테요? 벌추얼 머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벌추얼 머신한테. 모든 함수 호출은 모두 벌추얼 머신한테 의뢰를 하는 거야. 이거 줄 테니까 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벌추얼 머신이 부담이 큽니다. 이 함수를 찾아가지고서 이제 일처리라는 부담이, 논리적인 부담이 크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얘는 A야, 이렇게 해라.
B야 이렇게 해라, C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메시지 샌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점 꼭 기억합니다. 자, 요지가 뭡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 버릇을 들기를 일반 멤버 펑션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를 뭐랄까 익숙하게 저기 몸에 익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스테이틱 멤버 펑션은 우리가 뭐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느냐? 스테이틱 멤버 펑션은 특정 객체와 바운드 되어 있지 않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전역 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역 함수고 특정 객체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his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틱 멤버 펑션에서는 this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뭐 물고 들어가는 오브젝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앞에다 무슨 객체를 명시해야 되는데, 점 앞에다 객체를 명시해야 되는데 점 앞에 객체를 명시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자, 그리고 내가 요번에 이 컴플렉스 넘버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 상황을 내가 사실은 그림으로 안 그려주려고 원래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수업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메모리 얼로케이션 되는 상황 내가 그림을 그려주면서 좀 시간을 때워야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메인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을 때 자, 로컬 베리어블 몇 개 있습니까? A, B, C 세 개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메인 프로그램 들어왔을 때, 입장했을 때, 이 스택 영역에 A, B, C 레퍼런스들이죠, 그죠? 컴플렉스 넘버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들 세 개가 생깁니다. 자, 세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실행했다라고 봅시다. 이게 하나, 둘, 세 줄. 이 세 줄을 실행하고 나면은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하기 바랍니다. 요 세 줄 실행했을 때의 상황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첫 번째 줄 딱 실행하게 되면은 new complex number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긴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mx, my가 있는 이런 기억 장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 만들어지는데 내가 지금 그림 그리기를 누차게서 그리지만 이 녹색으로 따지면 뭡니까? 녹색으로 된 태도로 따지면 이게 전체가 컴플렉스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컴플렉스 넘버 객체가 되는 거고, 이 녹색으로 된 컴플렉스 객체 넘버의 뭡니까? 그 데이터 멤버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mx, my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런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의 컨스트럭터로 호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mx에 1.2가 들어가고 my에 1.5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얘가 레퍼런스가 여기를 이렇게 딱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2.1, 그 다음에 3.2를 포함을 하는 3.1을 포함하는 컴플렉스 객체 넘버가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애들을 하든 이 애들을 하든 뭐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애들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애들을 일어나면은 자, 이래서 이게 컴플렉스 넘버의 애들을 호출하게 되면은 요거로 합시다. 요거 위에 거로 합시다. 컴플렉스 넘버 A.애들을 호출하게 되면은 일반 멤버 펑션 애들을 호출하러 가겠죠, 그죠? 자, 요 add 함수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일반 멤버 펑션 add 함수로 오게 되는데 이 add 함수로 들어왔을 때 this로 들어왔을 때 this는 누가 this가 되게 됩니까? 요 A가 this가 된다는 거다. 요 레퍼런스가 this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dd 함수로 했을 때 C는 누가 C가 되겠습니까? 포멀 파라미터 C는 여기 아규먼트 B죠. 그죠? A add B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얘가 this가 되는 거고, 그죠? 얘가 thi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C가 되면서 일단 뭐 하냐면 new complex number를 합니다. new complex number라니까 10영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컴플렉스 넘버 객체가 하나 새로 생긴다는 거죠.
컴플렉스 넘버 객체가 하나 생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덧셈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덧셈이 이루어져 가지고 얘랑 얘를 더해라 하니까 DCMX는 얘죠, 그죠? DCMX는 얘고 DCMX랑 그 다음에 CMX를 더해라. 그러니까 얘랑 더합니다, 그죠? 1.2 더하기 2.1을 해가지고 3.3에다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CMI 1.5에다가 더하기 CMI 포멀 파라미터 CMI 3.2 더해가지고 4.7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런 컴플렉스 넘버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컴플렉스를 만들어주면서 그거의 레퍼런스를 리턴 시킨다 하는 거죠. 그거의 레퍼런스를 리턴 시키는데 그거의 레퍼런스 리턴 시키는 거를 누가 봤습니까? 그거의 레퍼런스 리턴 되는 거를 C에다 저장을 한다는 거죠. C에다 저장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얘는 더 이상 널이 아니라 얘가 새로 만들어진 이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쭉 밑으로 해서 뭐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쭉 출력을 한 다음에 이 일을 또 한다는 거죠. A subtract B를 합니다. 그죠? A subtract B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그래서 A subtract B 하게 되면은 아까랑 add 할 때랑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A subtract B 할 때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또 마찬가지로 this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마찬가지로 C가 된 상태에서 두 개의 뺄셈을 하는 이 새로운 컴플렉스 객체를 만들겠죠. 그죠? 컴플렉스 객체 만든 다음에 그 컴플렉스 객체의 뭡니까? 그 레퍼런스를 리턴을 해서 걔를 C한테 집어넣게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더 이상 C가 얘를 안 가리키니까 가비지가 되고 얘는 가비지가 되고 뺄셈한 결과가 이제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성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 약간 비효율적인 면을 갖다가 좀 느껴야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쓰레기가 된다는 점 이거 왜냐면 여기다가 이거 쓰레기로 안 만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7 여기다 기록을 하면 뭐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이거 쓰레기가 돼서는 좀 기억 장소 낭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뭐랄까 그런 점을 여러분이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일 때는 그런 거 기억 장소 낭비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헷갈려가지고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뭐 낭비를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그냥 값이 생기든 말든 이제 만들어 쓰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이제 멀티플라이를 하겠죠, 그죠? 멀티플라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질 겁니다. 잠시 멈추고. 자, 이렇게 해서 멀티플라이를 하고 나면 또 이제 멀티플라이한 결과값을 저장하는 컴플렉스 객체가 생기면서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 넘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반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태틱 멤버 펑션으로 구현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일반 멤버 펑션으로 자꾸 함수를 구현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 수업이 요 수업만 하더라도 24분 정도 걸린 거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칠판으로 막 그려야 될 일을 내가 그림판에서 그리느라고 엄청나게 시간 낭비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점들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내가 중간에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렇게 수업 끊더라도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로 그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